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소개 영업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소개 영업을 하려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좋아야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과정을 FC분이 고객분한테 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코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얼하게 준비한 거 없잖아요.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네. 많이 떨리긴 하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리얼하게 제가 네. 시작부터 도입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토스 인슈런스에서 보험업을 하고 있는 오진 어드바이저라고 하고요. 저 만나신 분들 좀 행운 가득하시라고 이렇게 명함 좀 드리고 있어요. 저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오늘은 토스 앱으로 보험 내보험 분석해 보시다가 상담까지 진행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1차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가지고 계신 보험 점검도 좀 해드릴 거고, 오늘은 보험 진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보험 진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보통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염자로 가실 땐 병원을 어디로 좀 가실 것 같으세요? 염자면 정형외과. 그쵸, 맞으세요. 그래서 염자면 정형외과, 피부과면 피부과,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보험 거기에 맞게 진찰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맞춤 진찰을 할 건데, 보통 차이점은 원래 병원에 가실 때면 내가 염자인 걸 알고 피부가 아픈 걸 알고 아니면 감기인 걸 알고 맞추어서 병원에 가시는데, 보험은 그러지 못하세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잘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려면 보험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보험을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네. 잘 몰라서 신청한 거니까 네.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 실비가 있거나 네. 종신보험 이 정도까지만. 실비랑 종신보험. 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병원 갈 때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75%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세요. 네. 종신보험은 가입하는 목적이 다 다르시거든요.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시나요? 그냥 예전에 네. 그냥 좋다고 해서 좋다고. 혹시 지인분한테?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 이때 당시 내가 왜 좋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좋다고만 하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보험이란 건 물론 다 좋아요. 좋지만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도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이 있고 나머지 선루프 이런 옵션 원해서 넣으시는 것도 있잖아요. 가구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집에 가구 사실 때 내 집에 맞는 크기와 사이즈로 하시는데, 지금 그냥 설계사가 좋다고 하시니까 이 보험 그냥 좋은 거야, 그냥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물론 상황에 맞춰서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종신보험이라니 절대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험이 실손, 건강보험, 종신하다 보면 일반 자동차 사시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내세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체크를 안 해보다 몇 년 동안 내셨을 거잖아요. 네. 이제 와서 지금까지 갖고 왔는데 이제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드신 이유가? 보험료가 네. 또래 친구들보다 네. 높다고 해야 돼요. 보험료가 높다? 잠깐만 스탑할게요. 우선 몇 가지 적었는데 언제 끊을까 하다가 네네. 나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네. 중간에 못 끊었는데 끊어야 될 타이밍에 자꾸 끊을게요. 좀 맥이 끊기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끊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지금 어쨌든 코칭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큰 틀만 잠깐 얘기를 하면, 고객은 네 거의 답변만 하고 있고 우리 FC님은 거의 설명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설명을 하고 있고 고객은 네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고객의 지금 생각을 읽기가 힘들어요. 생각을 읽으면서 가야 돼요. 초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끝에 잘 진행을 하게 되면 나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고 설명 잘 해줬으니까요. 네네. 근데 소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요것만 들어가서 그래요. 설명하고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고객이 얻어가는 거는 지금 좋은 설명 들은 내용 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문제점을. 아까 전에 초반 좀 말씀하실 때부터 네. 한 4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거 말씀 먼저 하고 그 다음번 진행할 때는 네. 중간중간 바로바로 끊을게요. 네. 자, 시작할 때 상담을 아예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왜 가세요 하는 비유 들어갔었죠. 네네네. 요거 좋은 내용이긴 한데 네. 이거는 상담을 아예 시작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걸 뒤로. 시작하기 전부터 고객분한테 네. 뭔가 병원에 왜 가세요?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 하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중간에 곁들이는 게 나아요, 이 내용은. 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네. 그 타이밍은 한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표현하기 어렵네. 시작할 때. 시작 부분이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그럼 상담을 시작 한번 해볼까요?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면서 이 얘기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험에도 여러 과가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는 여러 과가 있잖아요. 보험 안에도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설명이 들어가면 이 비유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유는 그럴 때 쓰려고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이 비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쁘게 사용하는데. 곁들이는 멘트들이라서 이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혹시라는 단어가 저도 이렇게 막 보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좋은 내용이 아니래요.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는 단어가 좋지 않다는 거를 듣고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저 같은 경우도. 혹시라는 단어가 습관적으로 보통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는 대부분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마다 저 단어 안 써야지 왜 이 단어 썼을까 하고 하거든요. 특히 글 쓸 때도 혹 이렇게 혹시 이런 말을 쓰면서 제가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걸러내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지인분한테 가입하셨어요? 라는 말보다는 그럼 고객이 네 라고 하든지 이 답변밖에 없죠. 네. 보험 가입은 어떤 경로로 하신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할 말이 들어오죠. 네 아니고 고객도 참여를 자꾸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지루해지고 고객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내 말만 듣고 네만 해야 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혹은 보험에 대한 의존도, 보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고객은 스스로 보험 필요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내 말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꾸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거는요. 상품이 지금 아까 한번 요거 실비도 있고 종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실비는 어떻게 가입하시게 된 거예요? 뭐 종신보험은요? 얘기해봤더니 이거는 어떤 분한테, 이거는 어떤 분한테, 아니면 한 분한테 다 가입을 했어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분한테 안 한 이유도 알아야 되고 보험을 띄엄띄엄 가입한 이유.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띄엄띄엄 가입하는 게. 띄엄띄엄 가입한다는 말은 한 번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띄엄띄엄 3만 원, 4만 원, 2만 원, 만 원, 7만 원 이렇게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15만 원 정도의 한 번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예를 들어 설계하면은 이 사람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라는 짐작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한 분들은 결론은 15만 원 내고 있는데 왜 한 번에 안 했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필요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내가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입했다는 이유는 그때마다 필요해서 가입을 한 거니까 니즈는 있는데 한 번에 가입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 사람 성향대로 맞춰줘야 되냐? 아니면 가입한 연도도 보니까 한 5년, 7년 됐다. 그러면 지금 30이다. 그럼 20대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령대가 더 많아요. 한 40대, 50대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가입하셨다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5만 원씩 한 번에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15, 9만 원, 11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력도 되고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의존도도 좀 있고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도 가지면 갖는 사람들. 한 번에 이렇게 큰 보험료를 15만 원이면 큰 보험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령대에 따라. 그러니까 이 정도 내일 20만 원씩 한 번에 가입을 하시는 분이면은 지금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인분한테 하셨어요라는 말을 하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말 한마디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상품은 지금 보험 가입이 지금 7건 정도 예를 들어 있는데 첫 번째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하나씩 파악을 해가야 돼요. 설계사분이 같은가요? 아니요? 왜 다른 분한테 하셨어요? 그만두셨어요? 아니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만두셔가지고. 아니면 엄마 친구여서. 아니면 회사 동료분이. 이분은 경로를 보니까 그냥 사람을 좀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이 사람 성향도 계속 파악을 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 상품 하나만 볼까요? 상품 7개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나만 볼까요? 제가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봤더니 총 납입하는 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성향 말고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거예요. 내는 돈이 얼마고, 총 내는 돈이 얼마고, 네. 받는 보험금이 뭐가 있나 보니까 전문가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네. 비효율적이다. 내는 돈 대비 총 보험료를 2천만 원 내는데 암 진단금으로 예를 들어 1천만 원 받는다.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보험은 완납했을 때 좋아야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네. 20년 동안 2천만 원 내는데 암 진단금으로 1천만 원이 나오면은 이 보험은 10년만 좋은 거고 10년 이후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2천 내고 1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객분한테. 첫 번째 이 가입하신 경로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친한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친해서 그냥 믿고만 가입하신 걸까요?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봐요. 본인이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가입해 두신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 기준대로 고객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간단한 원리로만. 그리고 이걸 왜 하냐면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들어요 이제. 아니 그래야 이제 눈앞에 와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만 봐도. 제 영상 중에 보면 고객이 귀를 열어야 들린다 했잖아요. 네. 본인이 내가 자꾸 말만 하면은 안 열어요. 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맨 마지막에는 상담도 했고 표를 보니까 그래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디테일하게 보니까 낫네. 그럼 오케이 가입은 할게요. 하지만 소개가 만약에 안 된다. 문제점이 파악을 안 된 거예요 고객이. 자기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인지를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볼 때 문제인데 본인이 볼 때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본인이 한번 찾아볼래요?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 같아 보여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이건 문제 같은데요? 하고 본인이 딱 볼 줄 알게 사람마다 달라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좀 버벅거리는 분 있고 버벅거리면은 한번 볼까요? 하고 좀 도와줘도 되고 할 줄 알면 본인이 볼 때 어때?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이거 왜 가입했지? 그래야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스스로 봐요. 문제점이 있어요 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래 속으로 그래 또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은 바꾸라는 건가? 이런 심리가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있는데 본인이 볼 때 어때요? 아,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가짐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야 이 고객이 다른 지인을 만났을 때도 나도 몰랐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설계사가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아마 니도 보면 문제가 있을 거 한번 봐봐 하고 이 고객이 저 고객 걸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객은 그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게 만들 수 있는 그 루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설계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그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던지기만 하면 파악이 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종신보험 큰 돈이 들어가신다, 마침표를 찍고 있죠.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세요? 결혼하셨어요? 근데 왜 그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종신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환급금이 있어가지고 종신보험을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필요해서 가입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죠. 근데 가입 금액을 보니까 1억이 있어요. 1억이면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이? 자녀분이 한 분이에요?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신 이유가 사망할까봐 가입을 하신 거 맞으세요? 언제요? 몰라요. 모르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지. 맞아요. 언제 할지 몰라서요. 이런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입을 해두셨으니까 지금 사망한다고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일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 자녀를 2살이다. 그럼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처가. 지금 본인이 없어요. 1억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집에? 혹시 자가예요? 아니면 집에 대출을 하신 게 혹시 있어요? 결혼하셨으니까. 대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했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했습니까? 본인이 하셨겠죠. 남자분이면. 그러면 그 본인이 사망하고 없다는 전제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전세 대출 이 기준이면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재대출을 하려면은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재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 2억 정도가 2억 정도를 대출했어요. 그럼 1억이면 모자라죠. 생활비가 아니고 1억이면 모자란 겁니다. 그 집에 못 살아요. 아니면 그 인근에 살기가 힘들어요. 시세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은 많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이긴 하지만 내가 없을 때 1억은 많은 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망할까 봐 해두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정확하게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1억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없을 때 1억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를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집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요. 지금 여력이 총량이 20만 원이면 종신보험에 12만 원 들어가면 8만 원 가지고 암도 해야 돼. 뇌질환, 심장질환, 간병인 보험, 실비보험, 운전자 보험 다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모자랍니다. 이거 가지고요. 갱신형으로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종신보험 내가 사망했을 때도 1억 가지고는 보장이 보니까 큰 돈이지만 큰 역할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8만 원 가지고 실비에 운전자의 암에 뇌혈관의 심혈관 진단비를 가입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에요. 총량이 20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많이 나가고 계신데 비율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제가 볼 땐 그래 보입니다. 이유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상 없이. 네네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럼 고객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1억 갖고 안 되겠네.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요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파악을 했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지인분한테 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건 어떤 지인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가야 해지할 때도 너무 친한 지인이 아직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해지하기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가입했는데 친한 형님이래요. 그래서 해지할 때도 이 보험이 해지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지 문자가 설계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사분이 그래 해지해 그래요? 아니죠. 네. 연락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해제했냐? 왜 해지하냐? 그거 좋은 건데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담 어떻게 해봤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필요해. 네가 얼마나 안다고 하고 또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FC분이. 네네네. 그럼 또 한마디로 방어하겠죠. 네. 말 그대로 방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량은 정해져 있고 보험료 이 사람 낼 수 있는. 근데 나도 뭔가 계약이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내가. 그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고객은 설령 기존 설계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한 계약이 괜찮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하고 나는 끝내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인분한테 하셨어요. 파악을 해나가야 실효, 철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해지하셔도 괜찮겠어요? 지인분인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해지하신다고 하시면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본인이 볼 때도 괜찮아 보여요 이거랑 아니죠. 근데 괜찮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내고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저 설계사님한테 할 것까지. 그래야 철회가 없고 실효가 없고 이거 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인분한테 하셨어요? 네? 이렇게만 넘어가 버리면 일 다 해놓고 한마디로 똥 싸놓고 똥 치운다고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이해되시?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계속 기다렸다 안 하고 들어올 때마다 끊고 이렇게 가볼게요. 네.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하시는 데부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보험용어 얘기부터 다시 한번. 네네네. 네.